QQQ를 오래 들고 가고 QLD로 자산 속도를 만들고 TQQQ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그냥 노후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강남집을 판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계좌가 커진 뒤 사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36년 동안 교사로 일했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노래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월 420만원 정도가 나오고 강의 수입도 월 1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합치면 매달 약 570만원의 현금 흐름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노후입니다. 연금 있죠, 일도 있죠, 부부가 함께 활동하죠. 심지어 강남 도곡동 아파트까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1997년 IMF 때 도곡동 아파트를 1억 7,500만원에 샀습니다. 그 집을 2025년 초에 20억 6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손에 남은 돈이 약 12억입니다.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걱정 끝났겠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돈은 생겼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내분은 말합니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분명 집을 팔아서 12억이 생겼습니다. 아내 명의로 1억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묶여있는 돈이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마음으로는 내 돈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QQQ, QLD, TQQQ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이 나옵니다. 계좌에 돈이 있다고 그 돈이 진짜 내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돈의 역할을 정해놓고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언제 쉬고, 언제 꺼내 쓸지 알고 있어야 그때부터 진짜 내 돈입니다. QQQ 수익이 나도 팔 기준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QLD가 올라줘도 비중 기준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TQQQ가 하루에 크게 올라줘도 내 비중이 너무 크면 기쁜 게 아니라 무섭습니다. 돈은 숫자로 커지지만 기준이 없으면 마음은 더 작아집니다. 이 부부가 강남집을 판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강남집은 끝까지 가져갔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20억짜리 집을 계속 깔고 앉아서 세금과 생활비에 눌려 살 것인가, 아니면 6억 정도 집으로 옮기고 남은 6억으로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만들 것인가. 이건 자산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TQQQ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QLD로 옮기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QLD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QQQ로 옮기는 건 겁쟁이가 아닙니다. QQQ와 현금을 섞어서 다음 하락장을 기다리는 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계좌를 오래 살리는 행동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수익을 낸 뒤에 더 큰 욕심으로 전부 다시 TQQQ에 넣는 겁니다. 좋은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도곡동 아파트가 1억 7,500만원에서 20억 6천만원이 된 것처럼 QQQ도 시간의 힘을 보여주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고 가려면 중간에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QQQ를 10년 들고 가려면 오늘 장대 음봉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QLD를 오래 들고 가려면 30% 하락에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마음과 돈이 있어야 합니다. TQQQ를 쓰려면 반토막이 나도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비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좌는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만약 총 투자금이 1억이라면 안정형은 QQQ 5천만원, QLD 3천만원, TQQQ 1천만원, 현금 1천만원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면 QQQ 4천만원, QLD 4천만원, TQQQ 1천만원, 현금 1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1억 전부를 TQQQ에 넣는 건 투자라기보다 내 가족의 감정까지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계좌가 작을 때는 TQQQ 비중이 커도 버틸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 50만원 되는 건 아프지만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5천만원 되는 건 다릅니다. 5억이 2억 5천만원 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12억이 6억 되는 건 인생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돈이 커질수록 종목보다 비중이 중요합니다. 초보 때는 종목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중수 때는 수익률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계좌가 커지면 비중이 전부입니다. 이 부부에게 전문가가 말한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6억 정도로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남은 6억은 안정적으로 분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다시 만들기 어려운 돈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아서 만든 돈은 월급과 다릅니다. 젊을 때 매달 넣는 100만원과 은퇴 후 손에 쥔 12억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돈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월급으로 투자하는 돈은 QLD와 TQQQ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아서 만든 3억, 5억, 10억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 돈은 한번 깨지면 회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큰 돈은 QQQ와 현금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QLD는 속도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TQQQ는 정해진 구간에서만 쓰는 공격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평소에는 60만원을 QLD에 넣고 20만원을 QQQ에 넣고 20만원은 현금으로 모아둡니다. 그러다가 QQQ가 최근 고점 대비 10% 빠지면 모아둔 현금의 절반을 QLD에 넣습니다. 15% 빠지면 남은 현금의 절반을 다시 QLD에 넣습니다. 20% 이상 빠지면 그때 남은 현금을 QLD와 TQQQ에 나눠 넣습니다. 이렇게 해야 TQQQ가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평소부터 TQQQ를 계속 크게 사면 하락장에서 무기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TQQQ는 싸게 살 때 힘이 있습니다. TQQQ는 많이 살 때 강한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살 때 강합니다. 이 부부 이야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제권입니다. 남편은 모바일 뱅킹을 잘하고 돈 관리를 잘합니다. 아내는 모바일 뱅킹이 익숙하지 않아서 필요한 돈이 있을 때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관리해 준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돈을 쓸 때마다 허락받는 느낌입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구조가 잘못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내 계좌 안에서도 QQQ와 QLD와 TQQQ가 서로 싸웁니다. QQQ는 천천히 가자고 말합니다. QLD는 속도를 내자고 말합니다. TQQQ는 지금 아니면 늦는다고 말합니다. 현금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서 매일 싸움이 납니다. 어제는 QQQ가 맞는 것 같고 오늘은 QLD가 맞는 것 같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TQQQ가 정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장대 음봉이 나오면 전부 팔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계좌에도 경제권 분리가 필요합니다. QQQ 계좌는 쉽게 건드리지 않는 장기 계좌로 둡니다. QLD 계좌는 자산 성장 계좌로 둡니다. TQQQ 계좌는 정해진 비중 안에서만 움직이는 공격 계좌로 둡니다. 현금 계좌는 하락장 전용 계좌로 둡니다. 이렇게 나누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 TQQQ가 흔들려도 QQQ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QLD가 빠져도 현금이 다음 매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QQQ가 지루해도 QLD가 자산 속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TQQQ는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TQQQ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TQQQ를 인생 전체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TQQQ는 포트폴리오의 엔진이 아니라 터보 버튼입니다. 항상 누르고 있으면 엔진이 터집니다. 필요한 구간에서만 눌러야 합니다. QQQ가 최근 고점 대비 10% 빠졌을 때, 15% 빠졌을 때, 20% 이상 빠졌을 때, 그때 TQQQ는 의미가 생깁니다. 하지만 고점 근처에서 흥분해서 TQQQ를 크게 사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벌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현금의 수익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현금은 수익률을 만드는 자산이라기보다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권리입니다. QQQ가 10% 빠졌을 때 현금이 있으면 기회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공포입니다. QLD가 20% 빠졌을 때 현금이 있으면 할인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후회입니다. TQQQ가 40% 빠졌을 때 현금과 규칙이 있으면 공격입니다. 현금과 규칙이 없으면 손절입니다. 같은 하락장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고 몰빵한 사람에게는 지옥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선명합니다. 강남집을 판 부부에게 필요한 건 더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역할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건 1억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건 돈을 더 움켜쥐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안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우리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QQQ는 중심입니다. QLD는 속도입니다. TQQQ는 공격입니다. 현금은 산소입니다. 중심이 없으면 속도가 위험합니다. 속도가 없으면 자산이 답답합니다. 공격이 없으면 큰 기회가 약해집니다. 산소가 없으면 하락장에서 숨이 막힙니다. 돈은 많아지는 순간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시험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욕심을 줄일 수 있는지, 하락했을 때 공포를 견딜 수 있는지, 계좌가 커졌을 때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지, 가족이 불안해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이게 진짜 투자 실력입니다. 12억을 가진 사람도 흔들립니다. 5억을 가진 사람도 흔들립니다. 1억을 가진 사람도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잡을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돈이 나를 끌고 가게 두지 마세요. 내가 돈의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QQQ로 중심을 잡고 QLD로 속도를 만들고 TQQQ는 규칙 안에서만 쓰고 현금으로 다음 기회를 기다리세요.
그게 오래 살아남는 계좌입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그게 진짜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